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아까 전에 그 뉴스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여기 카메라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카메라 앞에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요즘에 시세 자체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든 아니면은 그 밑에 하위 이제 두 번째 주자인 이더리움을 위시해서 전반적인 알트 시장이 거의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느꼈을 때 거의 폭락에 가까운 어떤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하락장 내지는 아니면 횡보장세가 되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했었던 그 호황이 올 거라는 그런 장세 자체가 약간 엇나가 있는 상태였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항상 이거랑 결부를 시키거든요. 미국의 어떤 단일 패권 체제에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의 힘이 점점 떨어짐으로 인해서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만든 콜로니들 있잖아요. 그런 콜로니들, 군사기지나 여러 가지 위성 군사기지나 여러 개 그런 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이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을 일방적으로 할까라고 저한테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반문하시기 전에 반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구글링을 해보셔가지고 나토에서는 지금 미군이 무슨 일이 있고, 지금 인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중국을 위시해서 남중국해에서는 지금 미군의 움직임이 어떻고, 지금 일본에서는 미군의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되고, 군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추세가 지어지고, 또 하나 핵심적이게 한반도에서는 지금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점점 어떤 식으로 지금 군사가 운용이 되거나 아니면 전략 자산이 어떻게 되냐에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리서칭을 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낫다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반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을 했을 때가 아마 7월달 초였을 거예요. 그때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은 점진적으로 계속 축소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만약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자체, 그러니까 굳건한 어떤 마지막 군사 노선이라, 군사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대,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는, 이쪽 남한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군을 위시해서 이렇게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재 형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번 달에 되게 중요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게,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다들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그 사람이 전체적인 어떤 한반도의 어떤 향후 미래의 5년 플랜, 10년 플랜, 20년 플랜을 그 사람 혼자 다 만든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사람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굴 마담으로써 욕을 먹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다 그렇게 되긴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이면에 있는 것도 뭔가 세력에 있어서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달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에 관해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철도에 관해서 그걸 연결하냐 마냐에 관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또 향후 갈림길이 되게 많이 커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왜냐면 미국은
한국에 지금까지 그 북한이 전략적으로 그 핵폐기라든가 핵 군사기지, 핵 연구소를 대대적으로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점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를 지금 도와준다는 거에 관해서 상당한 반감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지금 어기면서까지 지금 남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네들 그 노선을 계속 피고 있고, 그거에 대한 터닝 포인트면서 완전한 방향이 틀어지는 게 뭐냐면, 이번 달 안에 만약에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서해안에 있는 그 철로가 만약에 북한 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거를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 추진을 시킨다면, 그건 뭘 뜻하냐면 결국에는 남한 정부가 완전하게 그 대미 자립 노선을 구축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의지를 하고 중국한테 이제 다리를 걸친 상태였다면, 만약에 이번 달 안에 만약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스탠스를 취한다면 그거는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공표가 만약에 스탠스가 만약에 취해지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입장, 그러니까 트럼프도 알고 보면 꼭두각시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미국이란 나라 전체의 그 정책이나 이런 거를 그 사람 혼자 다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얼굴 마담일 뿐이고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얼굴 마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번에 스탠스를 만약에 남한에서 그렇게 취하면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향후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의 경제 제재나 아니면은 그 환율 조작국을 그 위시해서 전방위적으로 아마 경제를 아마 압축을 들어갈 거예요. 엄청나게 타격을.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지금 만약에 그 대미 자립에서 만약에 벗어나서 만약에 다른 쪽으로 스탠스를 취할 경우, 그 스탠스 자체가 만약에 중국하고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든 그게 뭐가 됐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뭐 무역적으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환율 전쟁을 벌이고 계속해서 그런다고 해도 지금까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방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장기로 계속 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도 만만치 않게 대등한 관계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끌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그 다른 하나 근거가 뭐냐면 8월 달인가 그때 그 이란에 그 미국에서 그 제재를 들어갔어요. 그 이란 석유에 관해서. 근데 석유에 관해서 제재를 들어가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이란에서 만약에 석유를 구입하면 언제서부터 구입을 하면 너네는 우리가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그 공표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에 되게 수많은 국가가 있잖아요. 독일을 위시해서. 유럽에서 그거에 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미국에다 하지 않았고, 또 중요한 건 그 외에 뭐 중국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이란에서 석유를 지속적으로 계속 구입을 할 거다라고 공표를 한 상태고, 러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이란 나라 자체도 미국한테 우리는 이란 측에 석유를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미 지금 이제 향후 이번 달에 벌어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어떤 그 노선에 관해서 또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아베 정권한테도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 버티고 있는 힘이 전 세계 GDP, GNP 2, 3위권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한 건데,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그 이란 제재를 통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그랬어요. 일본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런 공표를 한 이후에
다른 나라는 다 우리는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해서 기존에 했었던 그 싼 석유를 쓰겠다고 그런 공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일본에서 지금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의 그 아베 총리한테 너네는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겉으로는 알았어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일본 정부에서는 각 기업이 만약에 이런 석유를 쓰는 거에 관해서는 우리는 제재를 못한다, 그거는 그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 만약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을 걸고 넘어져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환율 전쟁을 벌였는데, 그 다음에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환율을 건드리고 그 무역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서 다리를 걸고 태클을 걸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껴맞춰가지고 그 석유 문제도 꺼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그런 식으로 공표를 했거든요. 일단은. 그럼 그 이후의 거는 이제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미국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한테 이런 식으로 노선을 계속 구축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북한의 서해안 그 철도를 만약에 연결을 시키고 그거를 전 세계에 공표를 하고, 그거에 관해서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는 아마 호전적으로 아마 반응을 할 거예요. 러시아는 물론이고. 왜냐면 그 철도가 그쪽으로 연결된다는 의미 자체가, 한반도가 연결된다는 의미 자체가 엄청 큰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열차,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근데 그거 그냥 단순하게 열차 라인 하나가 연결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스탠스를 취한다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핵이나 아니면 점진적인 핵 축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정부 미군은 점진적으로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미군에서는 분명히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문재인 한국 정부 왜 너네는 우리 말 안 들어? 너네 우리 말 안 들으니까 우리는 쏴두고 보고 점진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한 전략자산이나 전반적인 거를 다 축소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알아둬 하면서 아마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점진적으로 미군이나 전략자산을 점진적으로 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자산이나 전반적인 어떤 그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 중에도 되게 많은 그 금액을 미국에 페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계산을 주판을 지금 두들기겠죠. 왜냐면 지금 선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중요한 건 이번 달 안에 그런 게 분명히 나올 거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나라 미국이나 중국을 쫓아간다고 보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반도를 위시해서, 예전에도 한반도를 위시해서 중국에서 많은 거대한 자금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펌핑을 시켜서 그 자금이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번 시장이 1월 달에 꺼졌잖아요. 1월 15일 날 박상기의 난을 통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다가오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세기고 ETF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차후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은 다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을 위시해서 만약에 차기 다음 호황장이 만약에 한국을 위시해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대놓고 지금 우리는 오픈하지 않았다, 그리고 클로징했다라고 클로징해서 블록체인은 없다라고 뭐 그렇게 강경한 노선이나 OKEX 그런 CEO를 잡아들여서 뭐 형을 살게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그리고 그 중국의 그 바이드, 알리바바, 뭐 위챗, 뭐 여러 가지 그런 중국의 IT 기업 있죠.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기업들 자체도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안 좋은 악재 뉴스만 계속 하면서 그러는데, 더 웃긴 건
그런 기업들 자체가 다 아프리카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뭔가 지금 자기네 그 페이 시스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모 은행이나 아니면 모 대형 다국적 기업하고 뭔가 블록체인으로 협연을 계속 맺고 있고,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일본은 미국 편이었고 그렇게 계속 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도와줬지만 향후에는 앞으로 스탠스가 방향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석유 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이제 각 나라에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석유를 궁극적으로 싼 값에 들여와서 그걸로 산업을 돌리지 못하면 결국엔 그 자국의 거대한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수익 창출 면에서 전반적으로 다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올 여름에 엄청난 가뭄이나 엄청난 그 폭염이 왔잖아요. 근데 그 폭염이 올 겨울에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엄청난 장기간의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국가 정책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그거에 관해서 자기네 그 스탠스를 취해서 이란하고 우리는 거래를 하겠다. 달러를 버린 상태에서, 달러로 교역을 하는 게 아니라, 달러가 기축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하고 그 석유를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체 나라가 다 달러를 지금 계속 이제 그 달러로서 교환하던 거를 점점 그 폐기하고 자국 나라의 화폐로서 교환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근데 이런다는 자체가 뭐냐면 달러의 어떤 위신이나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국가 경쟁력 자체가 점점 내려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를 개인의 단독의 내피셜이 아니라,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국제 뉴스를 하나하나 찾아서 대입을 해보시고 맞춰보시면,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팩트구나, 그리고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미국에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미국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이런 거에 관해서 진짜 디테일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몰라요. 왜? 미국 기자가 미국 내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쓰고 보여주는 매스미디어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세뇌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적으로 그 달러의 값어치가 폭락하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현상 유지할 거다라는 사람이 되게 많지만, 알고 보면 뒷구녕에서는 지금 1년에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만약에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적으로 중장기로 계속 가면 갈수록 브릭스 국가나 아니면 인도도 마찬가지로, 인도도 미국에서 페이크를 쳐가지고 자국으로 외교적으로 자기네 나라 쪽으로 우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네, 중립은 만약에 중국하고 만약에 반감을 샀으면 샀지, 미국의 손을 잡을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는 잡겠죠. 근데 뒷구녕에선 잡을 놈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인도라는 나라가 자기네 자국에도 군사력이 그 허벌레 한 것 같아도 걔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초과학 이런 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앞질러 있어요. 그리고 핵탄두도 물론 중요한 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만약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에 관해서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흐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선에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흐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를 그 위시해서 또다시 붐이 만약에 일어나면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를 위시해서 다시 일어날 거라고. 왜? 여기가 경계선이거든. 응?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여기가 전선이에요. 한국 자체가. 남한과 한국의 그 경계선 자체를 위시해서. 근데 중요한 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아마 미국의 편에 섰다가 아마 빠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탠스는, 이란에서 석유를 만약에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이란에서 싼 값에 석유를 들어오면 그거는 미국에 대한 반감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여태까지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일본과 미국과의 그런 노선은 전면적으로 다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전면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아마 다들 아마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 북하고 만나서 회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도 하나의 이쪽으로 가는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번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그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되냐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결론이 이 암호화폐하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저한테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뭐 1대1로, 중국의 1대1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깨졌느니, 아니면 뭐, 북한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해가지고 중국이 다 먹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되게 어리석인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약에 미군이 빠졌어요. 그럼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다, 북한을 앞세워서. 자, 그럼 미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전쟁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명분을 쌓았을 때 연합군이 떼거지로 덤벼들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그런 명분을 중국한테 줬다. 응? 그래서 미국을 위시해서 연합군이 중국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명분이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해요.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전선을 경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을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축청한다고 트럼프가 거기다 핵자산이나 특공대를 보내서 만약에 김정은을 축청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명분에 관해서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알면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미국한테 너네 뭐야 하면서 하나의 또 단서를 주면서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움직여가지고 미국을 또 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을 치면 미국을 다른 나라들이 도와줄 수 있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싸움을 걸고 거기서 이기고 우편을 만들려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고 자기만이 우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의 모멘텀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만들기가 여기서는 팽팽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 같은 경우는 결론에서 딱 말씀드리면 남한과 북한을 위시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고, 결국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득을 누군가는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남한과 한국이 만약에 북한도 빠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빠지고 중국도 빠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면서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된다면, 그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에 관한 이득은 중국에서 가져간다는 거, 중국에서. 네. 왜냐면 한반도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 그 철도가 만약에 그랬잖아요. 러시아를 횡단해서 중국을 횡단해서 그게 터키에 있는 지금 현재 전 세계 2년인가 5년 이내에 완공된다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만약에 공항하고 만약에 연결이 되면, 그게 또 다시 중국하고 연결이 되면 중국에 있는 생산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인터넷 판매 시스템을 가진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득세를 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아마존보다. 아마존은 아메리카 반도,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위시해서, 그쪽을 위시해서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텐센트, 알리바바를 위시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논리를 피는 게 너무 일방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림을 이렇게 따지면 거의 걔네가 암암리에 지금 작업을 계속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그 1대1로 계획은 벌써 이미 깨졌어, 망쳤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이번 달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향후 미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그거에 관해서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그 트럼프 정부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정부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 트럼프는 11월 달에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라설 수도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번 달에 한다, 뭐 아니면은 11월 달에 12월 달에 한다, 뭐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미국은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절대로 못해요. 그리고 절대로 하지 못하고, 중요한 건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암호화폐 투자자한테는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중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그런 나라들조차도 암암리의 환율 전쟁에 개입돼서 중국하고 같이 뭉쳐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에너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런 미국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씨를 각 나라나 전 세계 나라들한테 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로 끌어들이고 자기네 어떤 그 편으로 만들기보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에 관해서 반감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거에 관해서 이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 외교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그거를 구별을 하시고, 되게 중요한 건 만약에 남한이란 나라하고 북한이란 나라가 그렇게 지난 되게 60년인가 50년 넘나요? 그 정도 세월을 그렇게 한민족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그 38선을 위시해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세퍼레이트 돼서 살았었는데, 그럼 향후 만약에 이 통화를 화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빚을 내서 화폐를 찍어서 전 세계에 뿌리지 못하니까 미국도 어차피 화폐 개혁을 해야 되고, 중국도 지금 빚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화폐 개혁을 해야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화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베노믹스를 지금까지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리치를 찍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런 중소기업이나 각 가정에 돈을 빌려주고 부실채권을 떠안은 은행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은행들 또한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에서 화폐 개혁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개인이 그 부채나 어떤 그런 거를 다 갚지 못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른다고 해도. 왜냐면 예전 세대만큼 지금 세대가 그 집을 샀다고 해도 그거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실 경제에서 그거를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한 달 그 사람이 임금을 받든 세금을 내고 그거를 다 갚지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억대 아파트에 산다. 물론 현금을 다 주고 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80% 이상은 아마 현금을 다 주고 그걸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오른다 생각하니까 그거에 관해서 빚을 내고 융자를 끌어다가 거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차익이 생겨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행복한 웃음을 지면서 매스컴에서 받쳐주고 하는 형태가 지금 부동산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버 같은 경우는 미국은 단단하고 미국은 튼튼하고 미국이 세계 제1이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이 전 세계를 주름 잡을 거고 그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다 흐름을 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돼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진짜 주머니에 진짜 총 들고 가가지고 길에서 막 사람 쏴 죽이고 막 이렇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왜냐, 미국이란 나라는 자동화 기기부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했을 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자동화 기기부터 해가지고 아마 사람들한테 규제를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군산복합에서 이제 지금 현재 그 금융 세력들이 군산복합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왜? 지금 핀테크 쪽으로 가면서 블록체인 그쪽이 더 돈이 되거든. 본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군림하기에.
왜냐면 전쟁이 옛날에는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고 해서 그냥 나서 그냥 없애고 그냥 그랬으면 되는데, 지금은 화학전이 나도 거대하게 날 수밖에 없고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기 때문에 군산복합이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해도 이제 한계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버린 거야, 군산복합에서. 그러면 거기서 군산복합을 버렸으면 미국 내에서는 어떤 일이 앞으로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은가 하면, 자동화기기부터 규제를 해요. 그리고 그 매스컴에서는 아마 무슨 학교에서 청소년 무슨 뭐 총기 문제, 아니면 무슨 대형 무슨 시설에서 무슨 콘서트장에서 무슨 총기 문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점점 대대적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의회에서도 저번에 이제 승인이 안 났잖아요, 총기 규제에 관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는 총기 규제 쪽으로 가면서 미국이란 나라 자체도 100%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경찰 국가 쪽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총기가 있는 국가니까 총기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하고 체제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를 개인적으로 막 그거를 어느 쪽에 숨기거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진압하는 경찰이나 군인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거에 관해서 매스컴상의 이슈가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좀 더 강압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둠스데이가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그 지표가 되는 게 미국의 총기 규제에 관한 그 법안이 만약에 의회에 통과가 100% 되면, 그 시점을 이제 터닝 포인트로 해서 아마 지금과는 또 다른 세상이 미국이란 나라에는 아마 펼쳐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를 똥같이 생각해가지고 이민을 가거나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저도 옛날에 그랬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더없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가서 성공한 사람, 뭐 영국에 가서 북유럽에 가서 성공한 그런 어떤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제가 실패해서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거기 가서 이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으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여건이 되고 돈이 되면 한국에 와서 된장찌개 먹고 뭐 길거리 가다가 싸움이 나도 쌍욕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인종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종차별은 아직까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자꾸 말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그래서 한반도를 위시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갈 거고, 만약에 한반도가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만약에 통일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중국을 횡단하는 1대1로 계획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터키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물류상 핵심이고 되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터키란 나라가 지금 돈이 없는데 중국에서 그때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터키 지금 건설 공항하는데 지금 거기에 자금 중에 만약에 중국의 돈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거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그거에 관해서 찾아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얘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라가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친중도 아니고 뭐 친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개인이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행복하게 살고, 제가 만약에 코인 투자해서 코인 투자한 게 잘 올라주고 그리고 그게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걸로써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대한 한반도의 통일과 그리고 그거를 위시해서 거대한 어떤 이 블록체인 그런 라인이 유럽을 관통해서 러시아를 관통해서 일본하고도 연결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됐을 때 각 나라의 지금같이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어떤 화폐 시스템이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에 그 빨대를 꽂고 인도에도 알게 모르게 블록체인 그 협약을 맺고, 그리고
IBM의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인도의 페이티엠에 마찬가지로 거기 지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의 알리바바하고 연결해서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또 뭐 물류 시스템하고 인공지능하고 전반적으로 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비트메인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또 그리고 채굴 사업을 또 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시카고에 가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무슨 화폐 달러를 위시해서 달러가 이길 거다, 뭐 원화가 이길 거다, 위엔화가 이기고 뭐 중국이 이길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같이 각 나라에다 싸움을 걸고 태클을 걸고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금 예전에 있었던 그런 노선이 와해되고 파괴되면서 그런 공급 자체에 블록체인 시스템이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생태계의 어떤 그런 화폐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구축을 할 거고, 그런 게 다 각 나라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각 물류망도 다 연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더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사람이 살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기가 좀 약간 장황해졌는데, 그래서 어쨌건 되게 중요한 건 지금 시세가 막 바닥을 긋고 뭐 이더리움이 망하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되게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바닥에 들어와서 지금 막 고뇌하고 이러신 분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만약에 버티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와요. 현실 세계에서 힘들게 장사하시고 힘들게 월급 받고 세금 내시는 분들보다 분명히 그런 날은 머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와우. 와우.